근데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 비행기로 출장을 가야 돼서 이 와인을 다 못 마실 것 같아요. 출장 갔다가 한 2주 정도 뒤에 돌아올 건데 이거를 닫아 놓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지금 와인을 다 마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떡하지? 와인이 많이 남았는데 2주 동안 어떻게 보관을 하지? 안녕하세요, 와인강입니다. 오늘은 개봉한 와인이 남았을 때 보관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올렸던 초창기 차박 영상에 호펀두치님께서 개봉한 와인 남았을 때 보관하는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스페인 다녀오고 영상 만들어서 올린다고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은 그래도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키핑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위스키바나 칵테일바 같은 곳에 가서 칵테일이나 잔으로 언더락 또는 샷을 즐기기도 하지만 보틀로 주문하면은 잔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병으로 주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한 번에 마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남은 술병에 이름과 날짜를 적고 또 어느 만큼 먹었는지 남은 용량의 선을 표시해서 키핑을 합니다. 위스키, 코냑, 브랜디, 럼, 보드카 같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는 이렇게 키핑을 하며 오랜 시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와인은 오픈하는 순간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서 산화가 진행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오래 보관하면서 마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통상 화이트 와인을 오픈하고 2, 3일,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3, 4일까지는 음용에 무리가 없다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모두 일주일 정도까지 마시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 보관을 하게 되면 아로마나 부케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본연의 풍미가 희석되게 됩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캔맥주 마시다가 다음날 마시면은 밋밋한 김 빠진 맥주 맛이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또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산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 초산화가 됩니다. 식초처럼 시큼해지는 거 말입니다. 그럼 그 이상 보관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버려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영상은 이 위에 있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 더 와인에도 와인 마시는 손님들 중에 가끔 키핑을 물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방금 앞서 설명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고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시라고 담아드리거든요. 일주일 안에 시간 내서 여기 다시 오신다는 게 현대의 팍팍한 삶 속에서 시간 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마침 더 와인에 가끔 오셔서 이칼레스캔 하프보틀 딱 한 병 드시고 퇴근하시는 한의원 원장님이 지난주에 드시고 난 와인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병이 있습니다. 이날은 저하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시다가 처음으로 하프보틀 2병을 주문하셨거든요. 주량이 센 분이 아니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남기셨어요. 여기 더 와인 바로 근처에 계시고 일주일 안에 오시겠다고 하셔서 보관을 해드리지만은 일주일 안에 안 오시면은 와인을 폐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와인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 750ml 한 병을 드신다고 가정했을 때, 또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따로 보관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오픈하기 전 보관 방법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장기 숙성을 위한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빛이 안 들어오는 어두운 곳, 10도 중반의 서늘한 곳, 사실 추운 곳이에요. 습도 70%의 습하고 진동이 없는 곳에 이렇게 뉘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와인병의 백 레이블을 보시면은, 한글 레이블을 보시면은 보존 기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뉘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글 라벨의 보존 기준으로 법적으로 의무 표기 사항입니다. 하지만 개봉하고 난 뒤에 이런 와인은 뉘어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세워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로마와 부케의 기화는 산소와의 접촉 유무, 접촉면, 접촉 시간, 온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다른 병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투명한 병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오픈을 할게요. 야, 오늘 저녁에 마실 와인 2병이나 된다. 자, 이렇게 따라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마시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 접촉면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 옆으로 빼놓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세워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장기 보관처럼 와인을 뉘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면이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기하고 접촉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뉘어서 코르크를 적게 해서 공기가 유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기 보관의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다 남은 와인을 놔둘 때는 이렇게 원래의 코르크를 가지고 막잖아요, 보통은. 이때 이렇게 나온 방향으로 그대로 넣으면은 잘 안 들어가져요. 물론 저는 힘이 있어서 꽉 누르면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럴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막으면은 반 정도는 큰 힘 안 들이고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르크 마개가 변형이 되면서 모양이 변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2012년 빈티지인가 오래됐잖아요. 얘도 원래 건데 지금 보시면은 윗면이 밑면보다 더 얇아요. 근데 이 윗면은 보관하다가 먼지가 끼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와인을 세워서 보관한다고 했죠. 이렇게 거꾸로 막아도 와인이 오염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찝찝한 분들은 이렇게 막기 전에 윗면을 깨끗이 닦고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이소 같은 곳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다른 마개를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막는 게 오랜 보관을 위해서 하는 밀봉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날파리나 이물질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냉장고에 다른 음식들의 향들이 이 와인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정도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다는 좀 더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들도 있습니다. 이미 이 병 안에 들어간 공기를 뽑아내거나 다른 가스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 공기와 와인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큐빈, 비노밤 와인 세이퍼, 아니면 아네스 와인 진공 스토퍼 같은 병 안의 공기를 뽑아내서 이 병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진공 와인 스토퍼가 있고요. 요즘은 쿠베린 와인 전기 스토퍼처럼 자동으로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소가스나 아르곤가스를 이 안에 넣어서 병 안에 들어간 산소와 이 와인의 접촉을 차단하는 코라벤 같은 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구들은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리필하는 가스 카트리지가 비싸기도 하고요.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는 먼 훗날에 우리 와인강 채널이 훨씬 더 커져서 협찬 막 이런 거 들어오면 다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협찬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콜미. 일단 얘들은 좀 치우고요. 가장 돈 안 들이고 남은 와인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은 이 생수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스나 콜라 같은 음료가 들어있던 페트병도 이 내부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려가지고 사용하신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페트병도 다양한 용량이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30ml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드시는 생수병이죠. 500ml예요. 그리고 작은 병 얘는 300ml고 얘는 250ml예요. 이렇게 생수병 용량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게 여러 용량의 페트병이 있는데 주량이 약하거나 와인 스터디를 목적으로 소량 시음하는 경우 등에는 오픈하자마자 여기에 바로 와인을 따라서 따로 보관을 해주면 공기와의 접촉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각자 남기고 싶은 와인의 양에 적당한 사이즈의 페트병을 준비하시고 이 병 끝까지 와인을 부어주시고 밀봉을 하세요. 이러면 공기하고 접촉을 완전히 막을 수 있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와인은 조금 전에 제가 인트로 때 오픈한 와인입니다. 자, 많이 남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픈한 거니까. 지금 와인이 이만큼 남았는데 제가 여기 와인을 따라 볼게요. 자, 이렇게 와인을 따르게 되면은 여기 보통 이제 와인은 여기까지 쉽게 따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공기하고 접촉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를 끝까지 따라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리 따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천천히 해서 윗면이 찰랑찰랑 할 때까지 따라줍니다. 완전히 위에가 찼죠. 자, 이렇게 위에가 꽉 찼잖아요. 윗면까지. 그 다음 이런 랩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지금 랩이 없어서 일반적인 비닐을 가지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비닐을 잘라주고 위에를 한번 막아요. 왜냐하면은 공기가 닫아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딱 막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병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흘러나왔잖아요. 살짝 흘러나와도 괜찮으니까 눌러주면서 완전히 밀봉되도록 그 다음 이렇게 꽉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론적으로 꽉 차 있겠죠. 그리고 여기 흐른 거는 그냥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공기하고 접촉 시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거의 완벽하게 보관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거꾸로 들면은 공기방울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요만큼 조금밖에 안 나와요. 공기방울이 이렇게 아주 조금만 있습니다. 이러면은 공기하고 접촉면도 정말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나는 와인 반 병을 딱 남기겠다는 분은 이렇게 하프 보틀 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병 입구 자체가 이게 더 작거든요. 여기가 병 입구가 더 커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이기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와인을 보관할 수 있겠죠. 마시다 남은 와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접촉 시간은 마시는 동안 수시간 지났잖아요. 그래도 공기 차단하고 접촉면을 해결해야 되겠죠. 남은 와인 양보다 조금 더 큰 PT병을 준비하시고 이 안에 와인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작은 플라스틱 병으로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와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얼마 차지 않았죠. PT병이 훨씬 더 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인이 점점 차오르죠. 차오르게 됩니다. 꾹꾹 눌러줘요. 그럼 이 위에도 지금 쭉쭉쭉쭉 위에까지 올라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와인이 지금 거의 끝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와인이 끝까지 올라오면 아까처럼 와인을 비닐로 랩으로 뚜껑을 감싸주시고 살짝 흘러나오게 조금 더 누르세요. 한두 방울 몇 방울 흘러나와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이렇게 꽉 밀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흘렀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안에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빠져나왔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세우시면은 자,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됐습니다. 보기에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공기 접촉을 차단하는 데는 아주 그만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거꾸로 세워보면은 공기방울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장기 숙성을 위해서는 일반 냉장고 보관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너무 낮기도 하고 냉장고 안에 컴프레스가 돌 때는 그 냉기를 직접 맞으면 영하로 떨어져서 이 와인이 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와라는 건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이 남은 와인을 보관할 때는 차라리 온도가 낮은 냉장고가 더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세워두지 마시고 뚜껑이 아래로 가게 거꾸로 보관을 하시면 이 공기 유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개봉한 와인 남았을 때 보관하는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최고의 와인 보관 방법은 이 바이오 다이나믹 내추럴 셀러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슬기로운 와인 라이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르크 마개도. 야, 오늘 저녁에 마실 와인 많습니다. 아싸, 빠이빠이.